돈만 내고 먹고 가는 식당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소통의 채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나 정말 이거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됐죠. 맛있어지라, 맛있어지라. 맛있게 들어, 맛있게 들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끝.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달팽이 식당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식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은 가만히 떠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의 시작에서 묻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뵙고 지금. 야, 그건 아름답다. 너무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 가까운 친구들은 제가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 친구가 걸렸죠. 아끼냐? 단골들이 와서 이렇게 찾아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죠. 안 그랬으면 뭐 벌써 문 닫았죠. 뭐. 난 그 30대 청년들의 생각의 결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난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다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거지. 뭐 그래 된 것 같아.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식당이 저한테는 아니고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짜 어쩔 때는 아빠고 친구고 형이고 음식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런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도시의 풍경은 처음 봤다니까.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죠. 그러니까 동네 가게마다 전부 다 문 다 닫았어.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문 닫았고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죠.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밖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였죠. 힘내라 대구.
어떤 식으로 시스템화 시켜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혼자서 이거를 다 감당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고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이 사람들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구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인지관리를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노력을 하시면 되고 초반에는 이제 판매의 개념보다는 홍보의 목적으로 이제 방송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매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자기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걸려야 하는지 어려워하셔서 1차적으로 지금 상품 카테고리가 잘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를 많이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 SNS의 물결 속에 우린 저 변방에 밀려나 있는 그런 존재감 같은 걸 느끼고 있죠. 가이드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와, 놀랍다, 새롭다. 내 정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거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집에서 이제 제가 10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콩을 볶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콩을 섞고 이렇게 핸드드립을 내려서 커피를 만들어주면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됐죠. 동원 씨, 요거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밀키트라는 말 자체는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가 밀키트를 하리라고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뚜벅뚜벅 그러면서 소장님 밀키트 한번 해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 나도 밀키트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밀키트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동원 씨가 저희들에게 밀키트 하는 그 어려운 과정 동참해서 우리를 이끌어줬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손님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제가 손님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래서 같이 부딪혀 보기로 하고 밀키트를 시작하게 됐죠. 이런 저희의 사연이 미담 같은 걸로 남아서 삶에 지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 될 거야. 난 그렇게 될 거야. 물이 들어온 거죠.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십시오 하고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밀키트, 메밀 밀키트, 그 식빵 커피 입혀서 오프닝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거 대략 말씀드릴게요. 준비를 머릿속으로는 좀 했는데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주쳐 봐야 될 것 같고 긴장은 많이 되죠. 날씨도 춥고 들들 떨리는구만요. 자, 하이, 큐. 반갑습니다. 동백우동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는 집에서 그럼 간편하게 그럼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댓글 보니까 모밀 너무 궁금하다고. 아 모밀 그렇지. 모밀로 한번 또 그럼 넘어가보도록 넘어갈까요? 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밀 소바의 성지가 될 거예요. 성지순례 하러 오십시오. 성지순례하러. 이 온라인은 지역의 제한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회가 만들어진다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원두향이 싹 와요. 그럼요. 올려놓고. 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형님, 자 이거 한 잔씩 드십시오. 네. 자, 여기 드립니다. 흐르는 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 법이죠. 물이 흐르다가 어떤 벽을 만나거나 돌을 만나거나 바위를 만나면 그 자리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다시 흘러가요. 그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흐르십시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린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오늘은요, 이 호랑이의 기운을 가득 안겨줄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범 내려온다. 용맹한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흑호랑이에 여러분도 호랑이 기운 몰고 가셔야죠. 올 한 해 안 좋은 일은 썩 물렀거라. 범접할 수 없는 범의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랑이 만나러 가보시죠. 도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 이곳에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특별한 공간에 호랑이라니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똑똑, 주인장 계신가요? 호랑이 구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 길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호랑이의 기운을 좀 받으러 왔거든요. 예, 잘 오셨어요.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멋진 호랑이가 저를 맞이해주고 있네요. 이 호랑이는 북한 백두산 호랑이, 남한 지리산 호랑이. 남과 북이 호랑이를 맞아서 평화로 좀 가자라는 의미로 작업을 한 거죠. 1980년대부터 20여 차례 개인전을 열고 있는 이용원 작가. 현란한 색채로 한국적인 미를 강렬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주제를 대범하게 표현하는 그의 붓끝이 향한 곳은 바로 호랑이라고 하네요. 작가님, 아니 예. 호랑이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아, 요건 꽃을 사랑한 호랑이,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호랑이로 표현을 하고 있죠. 호랑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고 있자니 꽃과 사랑에 빠진 것 같죠? 꽃밭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바닥도 알록달록하고요.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예, 꽃호랑이니까 호랑이도 꽃이 돼서 꼭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들이 네.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고운 줄 처음 알았어요. 예, 원래 호랑이 하면은 굉장히 사납고 무섭고 힘이 센 동물, 그리고 꽃 하면은 식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래서 힘센 자와 아주 연약한 자와 서로 상생을 하자라는 의미로 호랑이 옷에다가 꽃을 입힌 겁니다. 예술에도 유행이 있고 이에 흔들리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용원 작가는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는 본인만의 철학과 소신을 고집한 끝에 이용원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는데요. 작가 활동 초기에는 풍자성이 짙은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죠. 이후 고향에 내려와 이곳에 터를 잡고 시대를 오가는 무한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의 인생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여기가 작품 보고. 우와, 정말
호랑이들이 너무 화사한데요? 이 호랭이는 우리 아까 그 꽃 호랭이 봤었던 것처럼 굉장히 친한가 봐요. 아이들이 막 등에 타고 있는데요. 예, 이건 아이들과 호랭이. 그래서 이제 호랭이 등에 애들이 이제 타서 놀면서 꿈을 키우는. 약간 입체적이에요. 이게 어떤 기법으로 좀 작품을 하신 거예요? 좀 각을 세워서 또 꾸기기도 하고 한지로 한 이유는 한지라는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친근한 호랭이들을 또 주제로 동화책이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호랭이 꽃방귀 해가지고 동화 작가 내 그림에 맞춰서 글을 써서 책을 몇 년 전에 낸 게 있죠. 보통은 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경우가 세계에서 딱 두 번째라고 합니다. 외국에 한 예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인 거죠. 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어머, 우와, 작가님. 이 호랭이는 굉장히 강렬한데요? 예, 이건 이제 여인 몸에 타투라는 거를 빌려서 호랭이 문신을 한 현대 여성들의 그 강인함, 또 자신감, 뭐 이런 걸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폐교된 학교를 개조해 그만의 예술 공간을 만든 끝에 지역에선 이름난 예술 사랑방이 됐는데요.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과 고요한 시간이 어우러지며 눈을 두는 곳곳이 다 작품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렇게 작가의 작품을 원 없이 구경할 수 있는데요. 세태풍자의 명수라 불렸던 시절의 그림부터 현대미가 물씬 풍기는 그림까지 가득하고요. 또 조금만 구경하다 보면 곳곳에 숨은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저기 있다. 찾았어요. 호랭이. 이용원 작가가 표현하는 작품 속 호랑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유쾌하게 깨버리네요. 우와, 오, 너무 아름다워요, 작가님. 다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들이. 우와, 어머, 이 호랭이들은요, 굉장히 좀 해학적인 느낌이 있네요. 이런 호랭이들은 이제 까치 호랭이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그건 이제 현대적 내만의 호랭이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익살의 미학과 해학이 가득한 그의 작품은 그저 보통의 일상을 담은 그림이라고 하기엔 그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 세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신화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이용원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일상에서 벗어나 진득하니 시간을 내어 이 공간에 머물고 싶어지는데요. 그의 예술 공간을 찾는 이들을 위해 작가가 직접 마련한 무인 카페입니다. 이곳에 오면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우리 혜정 씨가 꽤 재밌는 동화책을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이 책 한 걸 딱 읽어보니까 이 숲속 친구들이랑 또 호랭이들, 또 사람들이 진짜 어우렁더우렁 이렇게 잘 어울려 사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어린이들이 보면은 네.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호랭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림도 즐기고 이렇게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어디 쉬어 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맘 놓고 전시장 열어놔서 전시장 구경하고 휴게실에서 맘 놓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다 소통의 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휴게실을 열어놓은 겁니다.
오가는 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공간이 마치 이용원 작가를 닮은 것 같은데요. 어쩌면 무섭고 잔인한 맹수가 아닌 꽃을 보고 웃는 소박한 호랑이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이용원 작가 스스로가 꽃을 사랑한 호랑이가 되어 많은 이에게 소소한 행복을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호랑이가 그 코로나를 다 잡아먹어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는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소박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이용원 작가.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담은 그의 작품을 통해 올 한 해 꽃 한 송이를 보며 웃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털털한 웃음을 가진 강한 호랑이가 우릴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호랑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호랑이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곳은 바로 이곳 강원도 강릉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강릉이 커피의 도시, 소량의 도시라는 건 들어봤는데 호랑이의 도시라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감독님이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정말요? 그러면 제가 믿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호랑이 잡으러 가실까요? 아니 저기 그 호랑이를 잡는 건 아니고 호랑이 자취를 찾아서 떠나본다는 소리지. 리포터 양반 허풍이 세구만. 아무튼 강릉이 호랑이 도시가 확실한 건지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호랑이 흔적 찾아서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일단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하는데요. 강릉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강동면으로 향합니다. 이야, 산이 상당히 깊은데 이거 설마 진짜로 호랑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호랑이가 어딨어요? 호랑이. 저 호랑이 찾았어요. 호랑이 어딨죠? 만나러 가셔야 돼요. 아, 정말요? 그러면 가볼까요? 대체 누굴 만나러 가본다는 건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호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나요, 호랑이가? 호랑이요? 네. 호랑이 직접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요? 아니면 저랑 장기 한 판 둬서 이기시면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에잉? 이게 다 뭔 소리죠? 선생님, 제가 강릉이 호랑이의 도시라고 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이곳이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밤째라는 고개입니다. 밤째를 넘어가면 가는 도중에 호랑이가 변신을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아니 지금이 2022년도인데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요. 아무튼 호랑이 전설은 이랬습니다. 너무 추워. 어떡해, 호랑이 만나면 어떡해. 여보시오.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내기 장기를 줘서 이겨야만 넘어갈 수 있어. 진짜요? 근데 저 장기 못 두는데 혹시 알까기라도. 줬어, 알까기도 괜찮소. 안 되면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처자는 이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오?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죠? 호랑이 이야기 들려줄 테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사랑해요. 선생님, 고개를 많이 올라왔는데 이곳이 아까 말씀하신 밤제라는 곳이잖아요. 네, 밤제라는 고개인데요. 이 북쪽으로는 강릉을 가는 방향이고요. 네. 남쪽으로는 옥계면이나 동해로 내려가는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길목인 밤제인데 옛날에 도로가 없을 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강릉에 볼일 보러 가실 때 이 고개를 넘나들었어요. 걸어서. 그래서 그 재치 있게 넘었다는 전설 이야기도 있고요.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내기 장기를 두어서 지면 잡아먹고 이겨도 잡아먹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해쳤다고 그러죠. 아, 장기를 두었다고요? 그래서 장기라고는 안 하고 옛날에는 고누라고
꼰을 뒀다 그래. 꼰. 꼰? 네, 그 본우를 가지고 꼰이라고.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깊은 숲속을 걸어가 강릉을 오가던 옛사람들을 내기장기로 홀린 뒤 잡아먹었다는 호랑이 전설. 실제로 이곳 숲속엔 장기판 모양과 흡사한 고누판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소실됐다 전해집니다. 다시 강릉 시내로 이동을 합니다. 강릉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이곳은 옥천동입니다. 옥천동의 명물, 늠름한 은행나무가 반겨주네요. 선생님, 이곳은 강릉의 중앙시장이 있는 옥천동인데요. 오늘 이 옥천동에서는 어떤 호랑이 전설이 있는 거죠? 바로 여기 보이는 커다란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아니 선생님, 은행나무 말고 저 호랑이의 전설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은행나무랑 호랑이랑 관련된 전설이 있다고요. 이 은행나무랑요? 네, 이 은행나무가 옛날 신라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냥꾼이 곤란에 처해 있는 호랑이를 구해주었는데 그 호랑이가 보은하는 뜻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하나 물어다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그 열매를 심어서 지금 이 은행나무를 커다랗게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병자는 포락이 생겼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그때 이 은행나무를 붙잡고 많이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살리는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은행나무, 1000년을 살았다는 높이 29m의 강원도 기념물 제64호 옥천동 은행나무인데요. 은혜에 보답고자 호랑이가 건네준 은행 한 알이 1000년의 세월을 흐르고 흘러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강릉의 대표적인 명물이 되다니 재밌는 전설이군요. 네, 제가 또 오늘 강릉에 와서 호랑이 이야기 듣고 하니까 또 노래 한 소절이 또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듣고 싶으세요? 정말요? 노래 불러주세요. 정말요? 기다려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 때문에 구수한 노래 한 자락 들으면서 강릉의 호랑이 전설 따라 다시 또 길을 나섭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왠지 눈에 익는데요. 여기 설마 맞죠? 대관령. 선생님, 저희가 호랑이 전설을 또 새롭게 들으러 이곳에 왔잖아요. 대관령에. 네. 제가 또 이렇게 대관령에 온 거는 또 처음인데 대관령 제가 들었을 때 99구비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그러면 전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제가 지금 99구비를 걸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99구비를 걸어서 올라가야지 호랑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호랑이 이야기 듣기가 너무나 힘든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강릉의 호랑이 전설에서 이곳 대관령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에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 처음 와보는데요. 왠지 모르게 신령한 기분도 들고 되게 그렇죠. 분위기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숲도 너무 예쁘고. 이곳에 담긴 호랑이의 전설은 무엇인가요? 범일국사 성왕신이 어느 날 정씨라는 강릉에 정씨라는 분이 사셨는데 그분 꿈에 나타나서 내가 정씨 집에 장가를 들어야 되겠으니 딸을 나에게 주시오 했대요. 정씨 처녀와 혼인을 하고자 한 범일국사. 하지만 성왕신을 사위로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정씨 처녀의 아버지는 이를 거절하고 마는데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겠죠? 성왕신인 범일국사의 명을 받은 호랑이가 정씨 처녀를 물고 가버립니다. 이후 범일국사와 혼인을 해 사후에 대관령 여성왕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호랑이가 업어와서 신이 장가를 간 거죠. 범일국사 성왕신이 호랑이를 시켜서 가서 정씨 처녀를 업어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강원 영동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불리는 범일국사.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뒤 하기나라와 보살피며 키웠다고 전해지는데요. 탄생부터 범상치 않았던 범일국사. 사후엔 대관령 산신이자 단오제의 주신이 되었는데요. 정씨 처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호랑이를 부렸다고 하니 정말 놀랍네요.
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호랑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저도 강릉에는 많이 와봤지만 뭐 관광지나 식당 이런 맛집들만 많이 가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강릉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강릉 오시면 호랑이가 생각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도 앞으로 강릉에 오면 호랑이를 한 번쯤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강릉의 호랑이 여행이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툼한 결 사이로 참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든 스테이크, 초록빛깔 감태 모자를 눌러쓴 크림 파스타, 피스타치오 가루 속 하얀 치즈가 숨어있는 피스타치오 그라탕, 컬러풀한 조화가 일품인 잉글리쉬 브렉퍼스트까지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지는 이색 브런치 맛집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눈길을 끄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벽면 곳곳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들은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잠시 머물며 바라보노라면 잠자던 감성도 살아나는 듯합니다. 구경할 그림들이 또 있어가지고 갤러리 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카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미술관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레스토랑 오는 재미도 있어요.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공간. 저마다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에 빠져든 채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는데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블랙버스트 이거는 여기에 대표 메뉴인 것처럼 아주 구성이 일단 알차니까 색감이나 이런 이 플레이팅이 화려해서 눈으로 일단 맛있게 일단 5대 영양소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이런 메뉴 대전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영국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인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이곳에서는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새우와 소시지 등 맛과 영양을 꽉 채운 음식들이 풍성함을 안겨줍니다. 가볍게 먹는 걸로 아침 식사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아침 식사를 드세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살았을 때 거기서는 브렉퍼스트를 크게 만들어서 다 같이 쉐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드시고 계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맛을 살려줄 딸기부터 한 입 먹어봅니다. 상큼해. 오, 이건 자몽 같은데 불에 그을린 듯한 모습이 색다르죠? 탕후루? 맞아요. 맞아요. 탕후루 있잖아. 과일꼬치. 자몽을 이제 설탕을 뿌리고 토치로 이제 코팅을 하고 생강즙하고 꿀을 섞은 시럽을 또 생강즙까지? 요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신맛은 덜고 단맛은 배가 된. 그런데 붉은 빛깔이 눈길을 끄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싹슈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아랍에서 많이 드시는 토마토 스튜 겸 브런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만든 스튜입니다. 토마토 소스와 각종 채소, 향신료를 넣어 만든 샥슈카에는 빵을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비주얼만 봤을 때 약간 케찹 맛이 나지 않을까 했거든요. 굉장히 덜 자극적이고 빵의 고소한 맛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빵뿐만 아니라 소시지나 새우와도 찰떡궁합을 이룬다고 하네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한식에 어울릴 법한 식재료인 마늘종과 애호박, 청양고추에 육수를 붓고 크림을 듬뿍 넣어줍니다. 이어서 명란을 한 스푼 넣고 파스타면을 넣어주면 명란 크림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특이하게도 마무리는 감태로 장식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감태가 들어간 파스타는 처음이거든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태와 크림 파스타의 조합? 괜찮은가요?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랑 완전 달라요.
저희가 솔직히 명란 파스타까지는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시잖아요. 감태가 들어가니까 그 향이 뭔가 감태 때문에 더 풍미가 더해지는? 감태가 약간 크림의 느끼함 네. 이런 것도 약간 네. 잡아줄 수 있겠다 싶어서. 맞아요. 네. 확실히 덜 느끼해요. 그리고 약간 끝맛이 맞아요. 매워요. 근데 그게 막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느끼함을 살짝 잡아줄 수 있는 약간의 매콤함이기 때문에 저 같은 맵찔이 분들도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구운 감태를 올려 바다의 향이 물씬 배어든 감태 파스타. 느끼함은 줄이고 맛과 영양은 높여주는 1등 공신인데요. 한번 맛보면 누구도 그 맛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크림 베이스 소스에 감태가 올라가는 경우는 파스타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조금 굵직하잖아요. 그리고 명란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대부분 청양고추가 안 들어가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나름의 특징이 되게 잘 살아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연두빛 가루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한 스푼 들어올리면 고소함이 가득 퍼집니다. 와, 이거 지금 제가 뜨기만 했는데요. 향이 진짜 막 식욕을 자극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고요. 원래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고소한데 위에 피스타치오 가루가 있어서 진짜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 데려와서 먹여주고 싶은 맛. 으깬 감자와 고구마에 크림 소스를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치즈를 빼곡하게 올리고 오븐에서 구워준 후 피스타치오 견과류를 올려주면 피스타치오 그라탕 완성! 크림이랑 치즈랑 견과류랑 잘 어울리는데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같은 거는 식감 자체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피스타치오는 또 식감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색감도 예뻐서 셰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피스타치오 그라탕. 개성 넘치는 맛과 비주얼에 손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라탕 맛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담백하고 고급스럽고 느끼할 것 같은데 느끼하지도 않고 달콤한 맛도 있고 이렇게 같이 따뜻하게 먹기에 든든한 것도 같고 좋아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시그니처 메뉴라면 여기 또 있습니다. 양념해놓은 한우 채끝 등심을 프라이팬에 구워 오크칩 수두에 담아내는 오크칩 스테이크. 참나무 향과 육즙을 가득 품고 있는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오크 향이 진짜 가득 이 방을 메우고 있어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식 아나운서의 미각 세포가 전원 기립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그 중후한 표현을 피할 수가 없어. 식탁 위에서까지 은은한 오크 향과 함께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오크칩 스테이크.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제격입니다. 이 수탕이 입혀져서 진짜 그 고기의 이 맛이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새 말로 찐 맛집 재방문율 200%입니다, 여러분. 식재료부터 음식 만드는 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 드릴 테니까 만족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의 휴식이 되는 소박한 사치.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별한 메뉴들이 브런치의 세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색다른 비주얼에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브런치 한 끼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정말 이 추울 때는요, 몸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포항의 셰프입니다. 조아경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선생님 이렇게 추울 때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여기 간포나 이쪽 지역에 한창 많이 나는 진저리를 가지고 맛있는 것을 할 거예요. 진저리요? 네. 진저리 난다 할 때 진저리 그 진저리는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고 가장 맛이 있는 해조류의 일종이에요. 아 해조류? 네네. 바다에서 나는. 아, 그 미역 비슷한데 이렇게 동글동글. 네네네네. 아, 그걸 진저리라고 했군요. 네네. 사실 저희가요 보통 이 재료를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로컬 레시피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진저리로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요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럴까요?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머지않아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요즘. 푸른 동해의 맛과 영양을 가득 품은 진저리 생강밥으로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를 충전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산물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찜도 하고 뭐 그 탕도 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딱히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그 진저리를 가지고 생강밥을 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진저리는 이제 요즘에 가장 한창 많이 나는데 이때에 진저리를 먹어주면 대장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단백질과 만나면 이제 기초 대사량 우리가 웅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 대사량도 길러주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요즘에 딱 먹어줘야 될 그런 그쵸. 요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저리 생강밥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진저리.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달래예요. 양념장에 쓸. 아 달래.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는 고구마 말린 거, 닭가슴살 말린 거, 그리고 이거는 두부 말린 거죠. 이거는 홍합. 그리고 오늘의 또 주연입니다. 생강과 마늘.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양념장으로 만들어질 재료들입니다. 자, 진저리 생강밥을 만들어 볼까요? 참기름을 두른 밥솥에 생강과 마늘 그리고 씻어둔 쌀을 넣습니다. 그 위에 말린 두부와 말린 고구마, 당근과 홍합 등을 얹고요. 다시마 육수를 부어서 밥을 짓습니다. 진저리는 깨끗하게 씻은 뒤 끓는 물에 데칩니다. 적당히 데친 진저리는 찬물로 헹궈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자, 이번엔 양념장 만들기인데요. 달래를 잘게 썰어서 그릇에 담고 잘게 쓴 양파와 대파, 홍고추도 넣고요. 간장과 다시마 육수를 붓고 잘 섞어주면 끝! 선생님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데치고 나면은 그 물을 꼭 사용하셨었거든요. 네, 육수를. 그런데 오늘은 이 진저리를 데친 물은 버리시네요. 왜 버리세요? 진저리에 무기비소라는 아주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소량이지만. 근데 우리가 소량이라고 해서 극독소를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고사리처럼 얘도 한 5분간 데쳐주면 그 무기비소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진저리를 데친 물을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 해조류가 좋다 하더라도 그 물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 밥을 지을 때 그 홍합, 그리고 두부, 닭가슴살, 고구마, 이 말린 것들을 넣었잖아요. 이걸 좀 꼭 넣어주면 좋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씨가 추우니까 기초 대사량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근육량도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두부하고 이런 단백질과 이제 요 해조류가 한상적인 궁합이고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지만 단백질이 없고 저쪽에는 또 요오드 성분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밥이 다 되었다면 그 위에 손질해둔 진저리를 듬뿍 얹고 다시 뜸을 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과 계란 등의 고명을 얹어주면 맛있고 건강한 진저리 생강밥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달래 양념장 올려 쓱쓱 비벼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시간만 남아 있는데 말이죠. 근데 궁금한 게 밥을 만들 때 진저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진저리는 이제 밥을 다 하고 뜸 들을 때 위에 이제 얹어서 뜸을 들여주면 좋아요. 마지막에 한번
뜸을 들일 때. 네네네. 아, 그리고 또, 야, 저 양념장이요. 여기 달래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향이 벌써 느껴지는데, 이 달래가 또 키포인트라면서요? 네, 이제 해조류는 이렇게 진저리 같은 경우는 차잖아요, 성질이. 음양의 조화를 맞추듯이 이제 얘가 차니까 달래랑 이렇게 합쳐주면 굉장히 서로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요. 이제 해조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밥을 비벼 먹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좀 따뜻한 성분으로 그렇지, 그렇지. 양념장에 넣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역시 궁합의 대모십니다. 네. 자,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달래 양념장 넣고 잘 비빈 진저리 생강밥을 먹어보는데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맛깔난 진저리 생강밥의 매력에 풍덩 빠진 것 같죠? 맛도 맛이고요. 입안에서 바다의 향기와 그리고 이 쫄깃쫄깃한 이 닭가슴살, 고구마, 두부 이런 식감도 너무 좋고요. 달래 향이 지금 추워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막 우꾸리는데 뭔가 벌써 봄이 온 듯한 그 향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즐겁고 몸에서 벌써 뭐 기초 대사량이 막 왕성하게 막 그렇죠. 불끈불끈 힘이 쏟는 것 같습니다. 계속 먹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께 정말 그 몸에 기운이 불쑥 날 수 있는 그런 진저리 생강 밥을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계속 먹고 싶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또.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라는 진저리. 바다의 맛과 영양을 듬뿍 담은 진저리 생강밥으로 겨우내 움츠러든 우리의 몸에 넘치는 에너지를 채워보자고요.